김유신 장군과 함께하는 토익정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신 장군입니다. 자, 오늘 또 11월 달 예상 강의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도 제가 52문제 준비해 왔으니까 이 52문제 보면서 우리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문제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 너무나 토익에 익숙하신 분들, 문제풀이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함정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52문제 중에서 만약에 10개를 틀렸다. 그럼 10개 틀린 걸 면면히 살펴보면요. 보통 한 5개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잘못 적용을 하는 거죠. 혹은 그 문제가 분사구문 문제가 아닌데 분사구문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조금 주의하자는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를 조금 군데군데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실수를 줄이자는 차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인 어떤 그 어프로치의 중심을 좀 갖고 있자. 이런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번부터 한 번씩 하나씩 보면서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렇게 하셨겠지만 문제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좀 그 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10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01번 문제입니다. 자, 101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이게 다 일단 다 전치사가 나왔죠. 전치사가 나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즉, 그 전치사가 속해 있는 뭔가 다른 앞에 있는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나 명사와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이렇게 딱 원래 하나로 쓰는 그런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전치사 고유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묻는 문제입니다. 전자는 그냥 외워서 푸는 거고요. 후자는 뒤에 있는 명사나 앞에 있는 거 관계를 봐가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대충 말대기 해석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 보면서,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보니까 일단 혹시 수거가 했나 봤더니 앞에 보니까 short and 뒤에 보니까 the point가 있어요. 근데 이게 short and to the point가 사실은 이게 하나의 관용 표현이군요. 그래서 short and to the point예요. short and to the point 하면은 짧고 간결하다는 뜻입니다. 짧고 간결하다 그러니까 short and to the point라고 하니까 정답이 여기는 to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you should try keep 했으니까 여기 이제 오형식 동사 쓰인 거예요. 그래서 your questions 목적어 뒤에 있는 short and to the point가 목적 보호로 쓴 거니까 너의 질문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끔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102번 갈까요? 자, 102번 문제 102번 문제 보니까 ABCD가 이제 이렇게 단어가 품사가 나왔죠? 그럼 품사는 자리 문제니까 밑줄 지니까 앞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를 보니까 일단 whe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when이라는 것은 접속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 무슨 자리야? 원래는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만약에 삼형식이라면 이렇게 목적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를 고르라고 해서 만약에 명사를 골랐다면 뒤에 동사 없잖아요. 자, 근데 이 접속사 주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요 주어하고 앞에 있는 주어가 일치할 때는요. 요 주어를 이렇게 생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를 앞에 있는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ing를 붙여요. 그럼 ing 붙였다는 것은 앞에 주어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즉 접속사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ing가 오고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물론 여기 있는 접속사는요. 생략하고 싶으면 생략해도 괜찮아요. 즉 지워놨더니 별로 의미상의 큰 혼동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싶으면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ng하고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접속사 다음에. 그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답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이해가 가능하죠. 물론 ing라는 것은 삼형식 동사에서 ing가 온 거라는 것은 뒤에 능동이라는 뜻이니까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수동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 be, pp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요거 생략하고 여기다가 이제 ing를 붙이는 거니까 being pp가 되겠고 요거는 뒤에 어차피 목적으로 쓰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eing pp 다음에는 목적을 쓰잖아요. 물론 접속사는 여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만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being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동태 같은 경우는 그냥 pp만 와도 되고 being pp가 와도 되고 접속사 being pp 와도 되고 접속사는 지우고 being pp 와도 되고 being만 지우고 접속사 pp 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pp만 와도 되고 아주 다양해지네요. ing 능동인 경우에는 ing 다음에 목적으로 쓰고 그 대신 앞에 접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괜찮아요? 이게 바로 제일 대표적인 분사구문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pp가 된다는 것은 뒤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목적어가 없어야 되고 ing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일반적인 명사나 비동사 다음에 분사 역할과 같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뒤에 더 Lockwood Museum of Art라는 명사가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ing인 visiting이 와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103번 갈까요? 자, 103번 문제. 103번 문제는 A, B, C, D 쓱 보니까 단어가 비슷해 보이는데 다짜고짜 해석해서 문제를 푸신 분들은 뒤에 보니까 of jobs가 나오니까 최근에 expansion이 뭘 만들었냐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many of jobs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셔요. many of jobs 안 되나요? many of jobs는 틀린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man이라는 녀석은 물론 해석은 말이 될 것 같아 보이겠지만 이 man이라는 녀석은 사실 수나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이거나 아니면은 대명사예요. 수량 형용사나 대명사로 쓰일 때 각각의 용법이 있습니다. 수량 형용사로 쓸 때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거죠. many 다음에 전치사 없이 바로 jobs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many jobs 하면 이건 괜찮아요. 그죠? many jobs. 근데 전치사 of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of가 들어간다는 것은 many of가 됐다는 건데 이때 of는요.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은 이라는 대명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그 명사들 중에서 대명사라고 하려면요. 어떤 명사들 중에서 많은 걸 하려면 그게 많다 적다라는 걸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명사가 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양이 많아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 하고 딱 한정이 되어 있어야 그 중에서 뭐 많다 적다라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뒤에 있는 명사는 여기 있는 게 물론 이제 복수명사가 오겠죠. 많은 것 중에 뽑아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에 한정사를 쓰는 한정된 명사 중에서 뽑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한정사는 뭐가 오냐면 보통 더라든지 아니면 뭐 소유격 같은 거 혹은 뭐 지시대명사 같은 뭐 these나 those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붙어야만 쓴다는 얘기죠. 즉 여기에 만약에 many of jobs는 틀렸지만 many of the jobs 했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many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many뿐만 아니라 수나 양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다 그렇습니다. many of the much of the, little of the, few of the, 혹은 뭐 most of the, all of the, one of the 심지어 모든 수나 양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전치사 of와 함께 쓸 때는 뒤에 한정사를 동반한 명사가 와야 된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A가 아니에요. much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게 뒤에 of, 여기 한정사도 없을 뿐더러 불가산 명사가 와야 돼요. 불가산 명사. hundreds는 그 대신 hundreds는 hundreds of라는 게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hundreds of는 그냥 수백의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되죠? 형용사니까 그냥 복수명사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undreds of jobs 되는 거죠. hundreds of jobs 하면 이건 수백 개의 일자리라는 뜻이죠. 만약에 수천 개의 일자리 그러면 thousands of 이렇게 되겠네요. thousands of 그죠? 수백만 개, millions of 수십 개, tens of 그죠? tens of 심지어는 뭐 dozens of 그죠? dozens of 복수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다 알다시피 a lot of 이런 식으로 dozens of, a lot of, 뭐 hundreds of, thousands of 요거는 그 자체가 형용사로 쓴 거예요. 수나 양을 나타내는 그냥 수나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물론 한정사 역할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명사 앞에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of는 그 위에 있는 of하고는 다른 of다. 그래서 정답이 hundreds가 답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Right? 그래서 103번의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4번 넘어갑니다. 4번 문제는 A, B, C 보니까 명사 어휘 문제예요. 자, 지금까지 명사 어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명사 어휘가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이제부터는 해석은 하되 앞에 말과 뒤에 말의 관계 속에서 단서가 있는 말을 찾아야 돼요. 비단 명사만 뿐만 아니라 모든 어휘 문제는 다 그래요. 단서가 있는 말을 찾아야 돼요. 단서가 있는 말.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말되는 게 아니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은 오히려 답이 될 가능성이 떨어져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일단 다 명사지만 can이라고 나왔고 뭐 BC ferries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ferries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고유명사지만 간혹 가다가 뭐 고유명사나 혹은 뭐 그냥 그 부사 같은 거 전치사적인 명사 같은 이런 전치사구 같은 거는 막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하는데 근데 해석해서 푸는 의미 즉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런 단어 하나를 꼼꼼하게 봐요. 그게 다 단서입니다. 알겠죠? ferries가 뭐예요? ferries 다 알잖아요. seabus를 ferries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다니는 여객선이죠. 여객선. 무슨 크루즈십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관광하는 뭐 둥둥 떠 있는 배 말고 그런 뭐 유람선 말고 배에서 출퇴근용으로 혹은 뭐 이렇게 교통편을처럼 이용하는 그런 배를 우리가 ferry라고 해요. ferry. 그래서 BC ferries가 offers 뭘 제공하냐면 10개의 ABC를 제공한다. 그럼 비행기를 배가 제공하겠습니까? 이거 아니죠. movements가 아니죠. stops요. stops는 정류장이에요.
근데 밴쿠버에서 빅토리아까지 하루에 10개의 정류장을 제공,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크로싱스예요. 자, 이 크로싱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 그대로 크로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예, 밴쿠버라는 어떤 그 땅에서 빅토리아라는 도시, 그럼 어쨌든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바다를 건너갔다 건너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명으로 crossings라고 해요. ferry라는 말을 알았어야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정답이 D번에 crossings. 괜찮죠? 그래서 하루에, 여기 있는 뒤에는 a day는 하루에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per day하고 같은 말이고요. 하루에 밴쿠버에서 빅토리아까지 5번의 그 crossings, 그 운행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아이고, 답을 먼저 보여줬네. 자, 105번 문제. A, B, C, D 보니까 adjust 가지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 adjust가 들어왔으니까 adjust냐, adjust냐, adjusting이냐, adjusting이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밑줄 민간 뒤에 to가 있고요. 일단은 여기 품사니까 자리부터 볼게요. 자리부터 보니까 앞에 we are willing to help. 주어,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로 이렇게 to 부정사라기보다는 전체가 동사죠. 그다음에 help라는 게 또 to 부정사로 왔잖아요. 그러면 help to 다음에 또 동사가 온 거죠. 근데 help는 알다시피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됩니다. 미스터 펄크를 도와준대요. 그래서 갑자기 커마가 나왔어요. 저기 뒤에도 보니까 커마가 있어요. 커마가 양쪽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큰 괄호를 이렇게 치세요. 커마가 양쪽으로 나오면 큰 괄호를 치시고 앞에 있는 말 수식하거나 동격이 되겠습니다. 앞에 미스터 펄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팀의 멤버라는 거예요. 새로운 멤버. 그러니까 이거는 괄호 쳐서 빼버리세요. 그러면 help 다음 미스터 펄크가 나오고 A, B, C, D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알다시피 help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형식으로 쓰면요.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를 쓰는데 이 목적 보호 자리가 동사 원형을 써요. 동사 원형을. 뭐 때에 따라서는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to를 주로 생략한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만약에 목적 보호 자리라면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예 3형식으로 써서 뒤에는 문장 끝이라서 부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없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인 A번에 adjust를 골라야죠.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A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는 기꺼이 미스터 펄크가 그 회사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끔 도와준다. help 목적어, 목적 보호의 동사 원형. 괜찮죠? 자, 그래서 답은 A번이 되겠고요. 참고하실 것은 이 adjust라는 단어가 요게 이제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돼요. 그래서 얘는 adjust는 만약에 1형식을 쓰면은 adjust 다음에 to를 씁니다. 이렇게 adjust to 하면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뜻이 되죠. 적응하다. 3형식이 되면 뜻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약간 조절하다는 뜻이 있죠. 조절하다. 그죠? adjustment가 원래 약간 조절하는 거죠. 조정. 그 다음에 adjust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oneself 같은 거 많이 쓰죠. oneself to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를 어디에 적응시키다 라는 말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 조절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 있고 1형식으로 adjust to가 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세요. 됐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10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06번 문제. 106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역시 또 동사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A번에 미트는 동사 원형이고 매트는 PP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C번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봐야 되냐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앞에를 가보니까 일단 not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face가 있어요. 근데 face 다음에 보니까 tournament restrictions라고 나왔습니다. 자, face가 동사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face는 물론 명사로 얼굴, 면 이런 뜻이 있지만 face가 동사가 된다면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무엇에 직면하다, 무엇을 맞닥뜨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동사인 거예요. 왜냐면 뒤에 그렇지 않으면 face tournament가 어디 있어? 얼굴 토너먼트가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ournament restrictions에 이게 face 한 겁니다. 그러면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여기는 동사가 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지워야 돼요. 동사를 지워요. 그러면 지우고 나면 B하고 C가 보이게 되고 이 B하고 C의 차이가 보입니다. 이 매트가 과거 동사가 아니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PP가 되는 거고 얘는 ING가 되는 거니까 분사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분사 자리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앞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습니다만 그 앞에 athletes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수식하는 분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ING거나 혹은 PP거나 이렇게 이 자리가 분사임을 끄집어 오는 게 거의 이 문제의 90%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명사 다음에 ing, pp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면 ing, 목적어가 없으면 pp인데요. 뒤에 보니까 academic standards라는 명사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사하고 명사 사이니까 무조건 ing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명사하고 명사 사이는 당연히 원래 동사가 오면 제일 좋고요. 동사가 아니라면 ing는 와도 pp는 오지 못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투부동사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사이에 올 수 있는 동사의 변형 형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사 원래 동사. 그렇지 않으면 ing, 분사로서는 ing밖에 안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투부정사, 능동의 투부정사 오는 요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것은 meeting밖에 안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academic standards를 meeting하는 그 학생 선수들은 그죠? 근데 not이니까 미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팅은 만나는 게 아니라 충족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들은 토너먼트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하는데 원래 운동하는 학생들이 뭐 공부 잘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정해놓은 성적 이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지 않으면 아예 경기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야 돼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훨씬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둘 다 잘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뭐 106번의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107번 문제. 자, 107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before, after, within, when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얘하고 얘는 일단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말들이고요. 물론 부사도 가끔 됩니다. within은 전치사, when은 여기에 접속사죠. 오케이. 자, 뒤에를 문장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명사만 나왔습니다. 명사 함께 쓸 수 있는 건 전치사니까 셋 중에 한번 좀 줄여볼까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뒤에 그냥 그 your department day라는 명사도 있지만 앞에 at least 2 weeks라고 이렇게도 나왔어요. at least 2 weeks. 그러면 최소한 2주라고 나온 거죠. 최소 2주. 그러면 네가 출발하는 날짜고 최소 2주입니다. 근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you can make schedule changes. 네가 스케줄을 변경을 할 수 있대요. 스케줄 changes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make change가 이제 변경하는 거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다. at no extra cost. 추가 비용 없이. 만약에 네가 to do so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change를 하는데 어떻게 change하는 거예요? 적어도 출발하기 했으니까 뭐야? 적어도 기간과 함께 써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출발하기 전 2주가 돼야겠죠. 그죠? Before your departure date. 네가 출발하는 날짜 전에 최소한 2주 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한번 걸리고 여기 한번 걸려야 돼요. 너 출발하는 날짜 전 2주 전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before가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전치사라는 걸 꼭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before하고 after는 보통 이렇게 기간이라든지 이런 말들 다음에 before, after가 오면 뒤에 있는 명사가 오면 요게 앞에 있는 명사, 물론 명사가 아닐 수도 있죠처럼 그렇지만 명사를 양쪽을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명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명사 전에 얼마, 그 명사 후에 얼마 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여기 before하고 after가 있으니까 특징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A번의 before가 되겠네요. 괜찮죠? 물론 뭐 해석해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이 D번의 within은 왜 안 됐냐면 within은 전치사 다음에 기간 명사가 와야 돼요. 데이트는 날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within 2 weeks가 뒤에 왔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within 2 weeks 이렇게 썼으면 아마 괜찮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departure date라는 그냥 그 시점이 나와서 좀 어색했던 거죠. 자, 108번 갈게요. 108번 문제는 ABCD 보는 게 no, or, nor, and, but이 보이면 머릿속에 하고 떠올라야 돼. 뭐야? 등이 상관없어죠. or은 either A or B나 혹은 whether 그죠? A or B 이렇게 쓰는 거고요. nor은 neither A nor B 이렇게 쓰는 거고 and는 both A and B 이렇게 쓰는 거고 but은 not only A but이나 혹은 also로 써도 괜찮죠? also B, but also B 혹은 not A but B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걸 알고 계시면 되게 쉬우니까 요게 나오면 하고 보면 돼요. 근데 앞에 보니까 떡하니 both가 보이니까 and를 고르면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오케이. 자, 높아시면서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드렸고요. 다 넘어갑니다. 109번 문제. 대명사가 나왔죠.
대명사는 자리 문제예요. 그죠? 주어 자리면 주격, 목적어 자리면 목적격이나 제기대명사. 목적격은 주하고 일치하지 않지만 제기대명사는 주하고 일치할 때죠.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자리가 아니라 혹시라도 한정사 자리, 즉 명사 앞자리라면 소유격이죠. 소유격. 혹은 이 자리도 저 자리도 다 아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다. 그러면 또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죠.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이게 부사 자리에 와서 그냥 손수, 친히, 직접. 제가 매달 말씀드리고 있는 대명사 문제입니다. 자, 무슨 자리인가요? 앞에 보니까 the CEO, 그죠? plans, 투부정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 또한 인터뷰 다음에 또 목적어, 거기에 해당하는 또한 목적어, 아니 동사, 다음에 목적어까지. 운명이 다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주어 자리인가요? 아니죠. 목적어 자리인가요? 아니죠. 명사 앞자리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세 개가 다 아니면 무슨 자리라고요? 부사 자리라고요. 그 부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 정답은 D번의 himself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자, the CEO가 모든 지원자들을 인터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써준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110번 문제. 110번 문제는 ABCD 보니까 플랜을 가지고 또 역시 여러 가지로 꼬아봤네요. 앞에 보니까 일단 carefully 보여요. 형용사군요. 그러면 형용사 다음에 무슨 자리입니까? 명사 자리죠. 게다가 앞에 뭐라고 나와요? require라는 삼형식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이 전체가 목적어가 돼야겠죠. 물론 여기 뒤에 있는 거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러면 명사로 끝나야겠죠. 그럼 명사를 골라봐요. 명사가 일단 얘하고 얘가 있죠. 얘는 명사 아닙니다. 자, 그러면 플랜이냐 플래닝이냐.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플랜은요 가산명사예요. 플래닝은요 불가산명사예요. 아시다시피 모든 가산명사는 가산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단수면은 앞에 어나 더 같은 한정사를 써줘야 되고요. 복수면은 뒤에 s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는 어도 더야 s도 없잖아요. careful 앞에 어가 없잖아요. 더나. 그렇다면 플랜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답은 C번의 플래닝. 해석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플랜과 플래닝을 해석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가산이냐 불가산이냐를 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많이 뭐 이 문제를 해석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괜찮죠? 자, 11번 갑니다. 자, 111번 문제. 111번 문제는 ABCD 보니까 품사 문제예요. 자, 품사 문제 자리부터 봐야 되죠. 근데 비동사 다음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비동사 다음이니까 형용사 자리라 생각하셨겠지만 뒤를 봐요. 뒤. 앞만 제발 보지 말고 뒤도 좀 봐요. 뒤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on schedule 있어요. on schedule 전사대명사니까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묶긴 묶었어요. 근데 전사대명사를 묶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전사대명사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형용사이거나 부사이거나. 그러면 만약에 비동사 다음에 전사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봐봐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스케줄대로 진행 중이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여기에 형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하고 형용사 사이니까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얘가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부사를 고르라는 얘기니까 일단 얘하고 얘가 아닌 거예요. 설명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mostly 다음에 또 커널가 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잖아.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커널리밖에 부사는 없군요. 설명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B번. 즉 새로운 프로젝트가 현재 스케줄대로 잘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12번 갑니다. 12번 문제는 ABCD 보니까 for 다음에 뒤에 reasons가 있어요. 그러면 전치사고 뒤에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아까 들어가면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 그렇죠. 형용사가 이렇게 수식하면 좋겠죠. 그래서 형용사 오면 제일 좋겠고 형용사 이번에 safe가 있어요. 그래서 safe만 고르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일단 보니까 뒤에 safety라는 명사도 있고요. safest라는 형용사의 최상급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일단 최상급이 되려면 형용사 앞에는요. 반드시 앞에 한정사 더가 붙어야죠. 더 플러스 형용사의 최상급 더하기 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더가 없으니까 일단 탈락이고요. safe는 부사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가 둘 다 된다는 걸 일단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형용사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safe를 골랐다고 해서 절대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잘했어요. 왜냐? 명사 앞은 형용사 자리라는 것은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지만 명사 앞에는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 앞에는 한정사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고요. 명사가 붙으면 형용사처럼 해석은 되겠지만 이걸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불러서 하나의 덩어리 명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reasons가 안전한 reason이냐, 안전한 이유냐, 아니면 안전상의 이유냐. 왜냐면 safety reasons는 이게 사실 이게 safety reason이라는 게 또 복합명사거든요. 안전한 이유 때문이냐, 즉 안전을 위한 보안상의 이유, 뭐 안전상의 이유냐, 아니면 이유 자체가 안전한 이유냐.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안전한 이유는 없죠. 뭐 그럼 위험한 이유가 있고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뒤에 내용도 보니까 모든 웨어하우스 워커는 반드시 헬멧을 쓰고 글러브스를 써야 된다, 착용해야 된다라는 말은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for 다음에 그 위하는 말이 오히려 어디에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안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안전 이유, 안전상의 이유가 되는 거죠. 정답이 safety reasons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변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합명사가 항상 답이 되진 않지만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필터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명사 앞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앞에는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명사로 해석하는 복합명사 문제가 더 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석을 좀 앞뒤를 다 따져가면서 관계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C번의 정답은 C번입니다. 됐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여기 A, B, C, D 보니까 WH가 나왔죠? 자, WH는 소속이 중요해요. 일단 WH는 소속이 중요한데 얘가 명사 다음인가 아니면 동사 다음인가에 따라 WH 종류가 달라지죠. 명사 다음에 WH는 우리는 관계사라고 부르고요. 이 동사 다음에 WH는 명사절 접속사인, 그죠? 명사절 접속사인 의문사라고 부르죠. 얘는 당연히 형용사절 접속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딱 먼저 볼게요. 봤더니 department라는 명사 다음이에요. 그럼 명사 다음에 WH는 뭐라고요? 관계사예요. 자, 그럼 오늘 일단 관계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관계사는요, 즉 명사 다음에 오는 WH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that, who, whom, which. 이런 녀석이 나오면요, 뒤에는 문장이 이렇게 불완전하게 나와요. 주어나 동사 중에 나오면 목적어가 빠져야 되고요. 이렇게 3형식이겠죠. 동사 목적어만 있으면 주어가 빠져야 돼요. 이 불완전. 왜냐하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주어나 목적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요, 명사 다음에 who's가 올 수 있어요. who's가 오게 되면 뒤에는요, 명사가 한번 더 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apostrophe s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명사의 뒤에 명사는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가 뭐뭐의라고 했을 때는 명사 명사 사이냐 아니면 불완전한 문장 사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하나는 특별한 명사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 명사 다음에는 when이 오고요. 장소 명사 다음에는 where이 오고요. 의미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유 명사는 the reason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reason 나왔는데 the reason 다음에는 why가 와요. 이렇게 세 가지의 WH가 명사 다음에 오는 거죠. 다 명사니까. 이렇게 올 때 얘네는 다 뒤에 완전한 문장을 뒤에 써요. 왜냐하면 얘네는 어차피 뜻만, 즉 부사적인 뜻만 갖고 있을 뿐 문장의 주요 성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관계 대명사, 관계 그러니까 형용사 혹은 여기는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사 다음이면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일단 뒤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주어가 빠진 상태로 왔죠? 그럼 어디예요? 요 네 개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what은 아니고 what은 무조건 명사절밖에 안 됩니다. which는 될 수 있고 who도 될 수 있지만 who도 안 돼요. 왜냐하면 who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 있어야 되니까 who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은 뭐냐면 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앞에 있는 게 뭐 사람이면 who, 사물이 which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말이니까 that은 사람, 사물 다 쓰는 거고요. who는 누가, whom은 누구를, which는 어떤 것이 혹은 어떤 것을이니까 앞에 보니까 our department잖아요. 그러면 department는 뭐겠어요? 당연히 사람이어야 돼요. 자, 큰일 날 뻔했네. 디팔먼트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물이에요. 그런데 왜 답을 먼저 발표했네. 미안합니다. 디팔먼트는 사물인데 그러면은 사물이니까 which라고 이렇게 썼다면 이 문제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명사 다음이긴 한데 이 앞에 보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두 개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명사, 전치사 더하기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명사가 나왔으면 요게 여기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요게 수식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꾸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넘어와서 얘를 수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WH는 앞에 있는 수식어를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수식하는지 얘를 수식하는지 뒤에 말을 통해서 해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 문제죠. 보니까 더 relevant experience, 그 적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려면 department가 갖고 있겠어요? employee가 갖고 있겠어요? employee가 갖고 있겠죠. 게다가 department가 만약에요. department가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러려면요. department는 사람을 의인화한 거예요. 회사가 그런 뭐라 그럴까? 회사가 그 일을 해냈다. 그럼 회사가 했다는 일은 회사가 뭐예요? 회사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디파트먼트를 보든 인플로이를 보든 뒤에 있는 말 내용상 앞에 있는 말은 사람을 대신하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후가 되는 거예요. 후가. 이 문제 어렵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디파트먼트다 위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가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뭘 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해석했더니 선생님 디파트먼트가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둘 다 뭐가 된 거야? 경험을 가진 거라는 것은 사람은 어쨌든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답은 후밖에 되지 않는다. 설명이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C번.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 자, 14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전치사가 또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전치사는 관용적인 표현인지 먼저 보라고. 그랬더니 앞에 submit. 끝. submit는 삼형동사로 A to B입니다. submit A to B. 그렇죠. 그래서 submit은 항상 누구를 받아요? to를 받아요. 깊이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to를 쓰는 것 중에 삼형식으로만 해서도 to를 쓰는 게 있는가 하면 사형식 동사도 to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submit에 거의 같은 말이 이제 뭐 제출하다라는 뜻이고 이제 뭐 이건 보내다라는 뜻이 비슷한 말로 뭐 send 한번 볼까요? send도요 A to B를 할 수 있어요. 다만 send는 B가 앞으로 와서 B A라고 사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삼형식도 되고 사형식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offer 동사죠. offer. offer A to B. 그러니까 offer를 여러분들이 사형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삼형식도 돼요. 사형식이 될 때는 offer B A죠. 당연히 이 A는 무엇을 이고 이건 누구에게니까 여기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형식이 될 때 누구에게 무엇을이니까요. 이렇게 send나 offer도 뒤에 to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당연히 give도 give A to B. give B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nevertheless 요거 부사고요. however 요거는 부사도 될 수 있고 복합 관계 부사 접속사죠. 그죠? 복합 관계 부사.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 due to는 전치사예요. 일단 품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를 보니까 uncomfortable 요게 형용사.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헐,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커마, 문장의 주어, 동사.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 필요하니까 이런 건 지웁시다. 그러면 얘 아니면 얘잖아요. 그죠? 그럼 해석할 거예요? 아니. 잠깐 봐요. 여기 일단 형용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원래 이런 부사절 접사가 나오면 뒤에는 문장이 어떻게 와, 순서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이형식 동사라면. 맞아요? 아니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와야지. 갑자기 형용사가 먼저 나오나요?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게 바로 however의 복합관계부사 특징입니다. 왜냐면 원래 접속사 how라는 접사가 어떻게 말고 얼마나 라는 뜻을 쓰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라는 뜻을 썼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즉 요게 뭐 그 일반적인 how의 뜻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도치시켜요.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붙어 있던 만약에 이형식 동사를 쓰면은 형용사 될 수도 있고 뭐 일형식 동사나 삼형식 동사 문장이 끝났으면은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었겠죠. 이렇게 문장이 어쨌든 간에 여기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how의 얼마나라는 용법의 어떤 도치 상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즉 how가 얼마나 뭐뭐 한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탄사 때 많이 쓰죠. How beautiful you are.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너무나 아름답다. 근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말을 쓸 수 있어요. No matter이라는 말을 붙여버려요. 그러면 no matter how가 되면요. 얼마나 뭐뭐한지 상관없이란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이쁘든지 알든지 상관없대요. 그럼 no matter how beautiful you are. 그죠? 근데 이 no matter how를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알아요? 바로 그게 however이에요. 그러니까 however이 만약에 접속사로 쓰인 것은 no matter how의 얼마나라는 뜻으로 쓰는 거랑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서 도치가 되어지고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가 있는 게, 여기 뒤에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도치된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누구밖에 없다? However. 아무리 comfortable 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comfortable한지는 상관없어요. 걔네가 얼마나 comfortable한지는 상관없이, helmets과 gloves는 반드시 써야 된다. 즉, uncomfortable이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써! 이 말이죠. 안전을 위해서는 꼭 써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16번 볼까요? 16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다 부사 어휘잖아요. 그럼 부사 어휘가 나오면 무조건 해석하려 들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면, 관용 표현 같은 거 외웠던 게 있으면은, 그게 있으면은 그것부터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나 관용 표현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출문제 같은 걸 접하셔서 많이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adverse effect라는 관용 표현. 이건 뭐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요. adverse effect가 effect가 뭐가 똑같냐면 이게 side effect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즉, 부작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작용. 원래는 약을 먹고 좀 그 병을 낫고 싶어서 먹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게 이제 그 adverse effect란 말이죠. 안 좋게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게 부사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adversely가 되고 effect는 affect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adverse 보이고 뒤에 affect가 보이면 사실 기본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물론 100%는 아니니까 이제 확인하고 싶으시면 살짝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해석해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listening이 전체가 주어고 listening to the music이 주어겠죠. while 여기 접사 묶어볼게요. 좀 복잡해요, 사실은. 여기까지 묶고요. 그러면 listening to music이 주어, can be가 동사입니다. helpful,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 벗이 나왔고요. task가 다시 주어. 또 여기 묶어야겠죠, 이렇게. 네, that district 주에 놓고 while you try to learn something new까지 갖다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가 are.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동사, 그죠? 여기가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상 음악을 듣는 건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어떠한 태스크, 이러한 태스크를 하는 것은 또 뭐예요? 너의 어떤 그 배움에 영향을 그러면 벗이니까 뭐예요? 안 줘야겠죠. 나쁘게 줘야겠죠. 내 말은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충 문장의 구조를 보고 흐름을 보게 되면 관계성, 즉 논리성에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도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어휘 문제 풀 때도 말했지만 논리적인 관계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관용 표현을 보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풀 때 관용적인 표현을 봐서 adversely affect를 봤다면 제일 잘한 거고요. 그걸 못 봤다 하더라도 관계성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앞에 있는 게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다른 어떤 태스크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벗이니까, 그죠? 그러면 도움이 안 되려면 affect를 부정적으로 끼쳐야 되니까 답은 adversary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116번의 정답이 D번이고요. 한번 해석해보면 performing certain tasks such as exercise, 운동 같은 걸 하는 그런 태스크를 performing 하는 동안에 음악을 듣는 것은, 그러니까 운동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지. 도움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나 that distracts you, 너를 방해하는 태스크래요. 뭐 하는 동안? while you try to learn something new, 네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동안에 너를 약간 방해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가 배우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adverse effect 할 수 있는 얘기죠.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운동할 때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 일을 방해시키는 다른 거를 같이 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117번으로 가겠습니다. 117번 문제는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동사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remain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얘는 이형식. take는 뭐 타동사니까 삼형식, 이것도 포스폰도. 근데 얘는 일형식. 일단 자동사 두 개가 눈에 띄어야 돼요. 게다가 앞에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일단. 얘는 아니에요, 얘는. 왜요? 비동사 다음에 일형식 동사나 이형식 동사의 pp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수동태니까. 수동은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놓는 거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B 플러스 pp라는 것은 삼형식 동사 이상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얘하고 얘를 놓고 보면 해석하면 쉽죠. 뭐 허리케인 때문에 당연히 연기가 된 거겠죠. 이해되셨죠? 여기서 문제는 답을 C로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A번이나 D번이 일형식 동사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애들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many는 명사랑 같이 쓰는 말이죠, 이렇게. 혹은 지가 그냥 대명사로 쓰거나. 근데 여긴 뒤에는 qualified라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pp가 나온 거니까 일단 many는 아니고요. highly가 있는데 이제 highly는 아주 중요하다니까 꼭 기억하세요. highly가 이제 일단 부사로 쓸 때
예, 이거는 정도나 수준, 가치, 평가 따위에 추상적인 뭔가의 개념이 매우 높게 혹은 뛰어나게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매우 어떤 그 수준이나 평가나 가치나 어떤 그 정도가 매우 뛰어나거나 매우 높다라는 이런 뜻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종종 누구랑 많이 쓰냐면 highly는 pp랑 많이 수식을 해요. 그래서 highly regarded 이렇게 쓰면 이게 regarded가 이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정받는 정도나 수준이 굉장히 높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존경받는 이에요. 그죠? highly qualified. 여기 답이죠, 사실. qualified는 이게 뭐야? 자격을 갖춘 거죠. 근데 자격을 갖춘 수준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격 요건을 갖춘 이런 뜻이죠. highly advanced. 뭐겠습니까? 진보된 수준이 아주 앞서 있는 거죠. 그죠? 진보된 게 아주 뛰어난 거니까 아주 앞서서 진보되어 있는. 심지어는 highly recommend라는 말도 있어요. 물론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highly recommend.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하는 정도를 아주 높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 추천하는 거 내가 하고 그 평가하는 평가 가치가 굉장히 높이니까 아주 높이 추천하는 뜻이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쓰는 highly가 바로 그 높이라는 쓰는 게 바로 그런 뉘앙스의 high예요. 물론 high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ighly가. 물론 highly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뜻이 좀 달라요. 이때 highly는 뜻이 very예요, very. 그래서 매우 형용사예요. 매우 형용사. 이럴 때는 이제 만약에 뭐 successful이다. 그러면은 highly successful은 성공하는데 성공이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오긴 온 거예요. 어떤 그 성공한 정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니까 굉장히 성공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very 정도로 바꿔 쓰면 편합니다만 여기는 very는 아니에요. 그죠? very는 아니고 여기 있는 뉘앙스상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하고 비교해야 될 단어가 바로 그냥 high인데요. high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됩니다. 그냥 high가 명사할 때는 최고치예요. 반대말은 low예요. low. 예, low도 마찬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거죠. 형용사 할 때는 그냥 높은이에요. 모든 종류가 높은 건 다 높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사로 쓸 때 얘는 어떻게 보면 높이나 고도나 뭐 이런 게 높은 거예요. 뭐 숫자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런 게 높은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그 그림이 the picture가 is hanging 걸려 있습니다. on the wall. 그래 걸려 있는데 너무 높이 걸려 있다 할 때 to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높이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too high냐 시험 문제 too highly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높이라든지 고도가 높은 거는 뭘 쓴다고요? high를 쓰고요. 평가나 가치나 수준이 매우 뛰어나거나 매우 높거나 할 때 뭘 쓰는 거야? highly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쓰겠어요? 이럴 때는 high죠. 그러면 여기서는 highly가 돼요. 여기 high가 없으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 괜찮아요?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앞서 가면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이거는 외워. 나 같으면 외우겠네. 이렇게 외우시면 더 편하다. 19번 문제 갈게요. 19번 문제는 여기 A, B, C, D 보니까 이제 뭐 동사도 있고 동사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일단 자리부터 볼게요. 봤더니 앞에 The New Employee Orientation Manual이 다 명사지만 복합명사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직원 오리엔테이션 그 사용 설명서가 briefly 했으니까 동사가 나야 되고 동사 수식하는 거겠죠?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삼형식의 능동 동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동사가 아닌 애는 지우고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 대, 시 순서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수일치는 앞에 있는 주어하고 수일치해야 되는데 어쨌든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니까 동사 뒤에 S 빠진 거 지웁니다. 현재형은 S를 붙여야죠. B 아니면 C죠. 그럼 이 두 개는 뭐예요? 태는 똑같죠? 그러면 시제를 봐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모든 시제는 단서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여기는 뭐 단순 시제가 나왔으니까 단순 시제에 뭐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 친다면 이 과거는요 반드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와야 돼요. 미래는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구나 절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I watched a movie
영화를 한 편 봤다. 그러면 영화를 시청했다라는 영화를 시청했으면 이게 과거로 썼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게 언제인지를 여기다가 써 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단서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단서가 없으면 과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써줘야 돼요. 하다못해 뭐 yesterday 혹은 10년 전에 10 years ago 아니면 last year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when they did something 걔네가 뭘 했을 때라는 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써요. 미래는 반대로 미래 개념이 와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현재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현재 시제는 없어요. 현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사실은 반복. 어떤 일이 반복이 되면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이 될 거고 사실이 변치 않으면 진리가 되겠죠. 이런 반복, 사실, 진리와 관련된 말을 현재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현재라는 것은 시점을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라고 딱 시점을 말하는 순간 그거는 now, 지금인데 지금은 현재 진행이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단수시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시제가 없어요. 단서가 없어. 아무것도 안 써. 즉 단서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현재를 불러오는 단서가 되는 거죠. 다시 아무런 시제에 대한 단서가 없이 그냥 혼자 쓰는 것은 현재 시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답이 covers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시제의 단서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have pp인데 얘도 결과나 경험 같은 말이 있잖아요. 결과나 경험을 얘기할 때는 언제인지 말하잖아요. 그죠? I have been to Hawaii. 나 하와이 가봤다. I have been to Hawaii 해놓고 I have been to Hawaii yesterday. 그거 틀린 표현이에요. 어제란 말이 없어야 돼요. 그냥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120번으로 가죠. 자, 120번 문제는 요거는 일단 앞에 30가 있고 미니트가 있는데 요거 이거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요. 요 미니트 다음에 s가 없죠. 그러면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30분이면 30분이라고 s를 써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괄호를 치세요. 그리고 얘를 형용사처럼 해석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해석은 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어라는 한정사가 있으니까 얘는 한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다음이니까 단수명사. 답은 A번의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30분짜리 지연이에요. 30분짜리 지연. 이게 하나의 표현입니다. 즉 이게 숫자가 나와서 한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단위 명사가 나왔는데 그 단위 명사 뒤에 s가 없어요. 이렇게 s가 없으면은 얘는 하나로 묶으시고 그 뒤에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말로 고르시고 짤이라고 해석하시는 거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우리 영작 한번 해볼까요? 1시간짜리 1시간짜리는 hour에 s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10시간짜리 수업. 그건 뭐예요? 10 hours의 hour이에요. 10 hour class. 괜찮아요? 100만원짜리 가방. 어떻게 합니까? 100만원짜리 가방. 100만원짜리가 영어로는 1000불이죠. $1,000 $1,000예요. $1,000 bag. 괜찮죠? 10년짜리 계약. 어떻게 해요? 10 years가 아니라 year contract.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걸 다 표현사로 나서 짤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뒤에 명사를 쓰는 거 이런 건 하나의 표현이 된다. You got it? Alright. 자, 그러면 121번 문제. 자, 121번 문제 보니까 요거는 every employee 하고 있으면 밑줄 치고 뒤에 to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be하고 to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비동사하고 전치사 to예요.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는 free medical check-up가 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be 어쩌고 to하고 있으면 형용사를 고르는 얘기니까 관용 표현이군요. be entitled to예요. 이거 외우세요. be entitl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의 자격을 갖추다 뜻이고 이 동의어가 사실 이건데요. be qualified인데 qualify는 to가 아니라 for 써야 돼요. for.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요거의 동의어는 eligible. be eligible for나 be qualified for는 둘 다 여기 이제 전치사를 쓰긴 씁니다만 이때는 to를 쓰고 그냥 for를 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뜻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우연의 일치인가 우리 수업에 이렇게 배우는데요. be entitled to. 거친 애들끼리는 거친 애들끼리 노는 거야. be entitled to. 이렇게 터. 근데 qualified, eligible은 부드러운 애들은 for, 부드러운 애들끼리 노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하다고 해서 be entitled to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entitled 됐던 qualify가 됐던 뒤에 to 부정사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지, 투부정사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올 때는 올 수 있으니까 be qualified to가 안 되는 거 아니지. 근데 그 to는 전치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일 때만 가능하다. 괜찮죠? 답은 A번. 넘어갑니다. 22번. 22번은 A, B, C, D 보니까 품사 문제죠. 근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앞에 일단 전치사 명사 묶으시고 뒤에 보니까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앞에 대시 있는 거 보니까 대절 다음에 주어다. 근데 대절 다음에 주어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절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그 동사에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should를 생략하고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대절 다음일 때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 대절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이 가는 경우는 이 앞에 대절 앞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가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그 뒤에 있는 말의 당위성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왔는지 한번 좀 정리만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빨리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잠깐 멈추시고 적으시면 되겠죠. 이따 다 끝나고 나면.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주장, 제안, 요청, 충고, 명령. 주장은 insist, 제안은 suggest, recommend, 요청은 ask, require, request, 충고는 advise, 그 다음에 advise요. 그 다음에 명령은 order.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요런 게 나오면 뒤에 똑같이 벌어지고요. 대절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it is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옵니다. 어떤 형용사가 나오냐면 형용사 중에서 중요하거나 필수. 중요한 형용사 다 알다시피 important, imperative, 그죠? crucial, critical. 필수는요, necessary, essential. 혹은 뭐 플러스해서 이런 것도 와야 돼요. advisable 뭐 이런 거. 이런 형용사가 와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런 애들이 오면 다 뒤에 대절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should를 생략할 수 있는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 물론 이걸 이제 대표로 쓴 거고요. 이런 식의 형용사나 동사의 당위성이 의미적으로 전달되면 다 should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답은 obtain이고요. 예, 다 못 적으신 분들은 여기서 정지 화면 하신 다음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 넘어갈게요. 23번. 23번에 ABCD 보니까 여기 이제 품사 문제가 나왔는데 자리를 볼게요. 자리를 봤더니 앞에 동사가 increase예요. increase는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아, 이건 1형식과 3형식이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일단 이 문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몰랐으면 지금 말해줬잖아요. increase가 1형식일 때는요. 주어가 증가하다예요. 주어가 오르다예요. 예를 들면 the price increases. 그건 뭐예요?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끝! 뒤에 목적어 필요 없다는 얘기죠. 3형식일 때는 뒤에 목적어를 쓰기 때문에 목적어를 올리다예요. 올리다. 그죠? 목적어를 증가시키다, 올리다. 그러니까 앞에 주어를 볼게요. 이북 세일즈잖아. 이게 주어가 이북 세일즈야. 그러면 이북 판매량이죠. 판매량은 지가 늘어나는 거겠지. 판매량이 뭘 늘리는 건 아니겠죠. 그죠? 판매량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일형식으로 쓰였고요. 일형식이면 뒤에는 뭐가 됩니까? 부사가 오고. 부사의 significantly 뜻은 뭐예요? 엄청나게 해요. 이걸 알았어야 이 문제 풀 수 있었어요. 그죠? 참고로 significantly 동의어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considerably 또 엄청나게, noticeably 또 엄청나게. 아이고, 괜찮아요? noticeably. 그 다음에 substantially 또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거는 엄청나게라는 부사, 아주 유명한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significance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얘네가 엄청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요거하고 꼭 알면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sell이죠. sell. sell도 일형식일 때는 주어가 팔리다예요. 3형식일 때는 목적어를 팔다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This book sells well. 해석해봐요. 일형식으로. 이 책은 잘 팔린다. 그죠? 잘 팔린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They sell this book well. 걔네가 이 책을 잘 판다. 가능해요?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될 수 있죠. 그럼 수동태가 되면 얘가 앞으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니까 this book은 동사는 비동사 플립 is sold well 남은 거. 그러면 be sold인데 앞에 있는 this book sells well이라는 말과 this book is sold well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이 책은 잘 팔린다. 이 책은 잘 팔린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sell은 동사가 수동이나 능동이나 상관없이 때에 따라서는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increase가 일형식, 삼형식으로 다 쓸 수 있듯이 수동태가 됐을 때 혼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밑줄 치고 뒤에다가 여기다가 목적어를 쓰냐 아니면 부사를 쓰냐. 부사 써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alright. 이런 문제는 잘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못 적으신 분들은 정지 화면 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는 앞에 retail이 나왔는데 retail이라는 게 명사라서 뒤에 수식하는 말인가 하려고 했더니 앞에가 high라는 현사가 붙었어요. 근데 high retail이 이상하죠. high retail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retail이나 뒤에 있는 명사까지 붙여야지. 왜냐면 명사 다음에도 명사 와서 복합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retail something인데 ABCD가 price니까 소매가죠. 소매가를 영어로 retail price라고 해요. 근데 price하고 price 이 두 가지가 있네요. price하고 priceis하고. 그런데 price는요. 가산명사예요. 가산명사는 단수명사는 앞에 뒤에 s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뒤에 s를 붙인 B번이 답이 되는 거죠. 쉬운 문제죠? 뭐만 알면 복합명사가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산명사라는 거. price가 꼭 기억하세요. 됐죠? 25번. 25문제 ABCD 보니까 여기 뭐예요? 품사 문제죠? 밑줄 준비가 앞에 갑니다. outdoor, 명사죠. 그럼 수식하는 말인가요?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명사도 될 수 있다고. 근데 걔 뒤에 보니까 후라는 놈에서 아싸! 아까도 우리 봤지만 후에 수식을 받는 거면 누가 됩니까? 일단 사람, 명사가 되겠죠. 게다가 뒤에 동사를 보니까 want야. 뭐야? 복수동사죠. want 뒤에 s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야? 복수의 사람을 골라야 돼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enthusiast. 그렇게 골랐어요? outdoor enthusiast 하면은 야외 활동 애호가, 매니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enthusiast예요. 그래서 사이클링을 즐기는 분들이나 등산이나 낚시 같은 거 밖에 나가서 하시는 활동 있잖아요. 혹은 무슨 스노클링 같은 거나 아니면 무슨 서핑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다 영어로 이거는 outdoor activist 혹은 outdoor enthusiast라고 얘기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126번 문제 갑니다. 126번 문제는 ABC들 보니까 여기가 일단 다 형용사가 나왔죠. 근데 이게 비동사하고 to 부정사죠. 그럼 비동사하고 to 부정사 사이에 들어가는 형용사를 골라라. 관용 표현이에요. be able to. 이건 다 아는 문제라서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그죠? 해석해서 푸신 분들은 A번하고 B번 헷갈렸겠지만 be capable은 전치사 of를 쓰는 겁니다.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되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127번 문제. 자, 127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이게 좀 다 독특하네요. A번에 olderly는 일단 형용사예요. 이게 명사 더하기 ly라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fashion은 명사고요. 매뉴얼도 명사고요. 그 다음에 casual도 형용사, 명사 될 수 있어요. 물론 매뉴얼은 형용사, 명사 다 되죠. 근데 이제 이 fashion이 명사가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패션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게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방식, 어떤 일하는 방법이나 방식. 그래서 이게 동의어가 이제 manner이란 말이에요. manner. 왜 그러냐면 이 매너가 좋다, 매너가 나쁘다는 건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하는 방법이나 말하는 방법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그 매너도 방식이나 방법이라는 기본에 깔려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패션도요. 패션이라는 말은 사실 그 동시대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방식.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게 바로 패션이기 때문에 패션도 방식이나 방법이라는 말은 매너와 함께 이렇게 공통 분모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패션이나 매너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게 관용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매너나 혹은 패션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임리는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만약에 이 자리에는 올덜리 들어갈 수 있겠죠. 올덜리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 올덜리는 순차적인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건 관용 표현 아니냐고 물어본 거고, 참고로 매뉴얼은 요거는 이제 설명서라는 뜻이니까, 명사일 때는 설명서라는 뜻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괜찮죠? 자, 28번 갈까요? 요거는 보자마자 답이었으면 좋겠어요. In response to. 아응이 없어요. In response to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수거형 전치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on, 뭐 behalf of, 뭐 in addition to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어떻게 할 거야? 외우는 거지. 이 다음에 뭐라고 없어 물으면 이건 뭐 그냥 외우는 거죠. according to 이런 게 쉽듯이 이런 건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전치사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짬뽕 돼서 전치사로 쓰이는 거. 이건 그냥 한 단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푸시고 만약에 몰랐던 분들은 in response to를 외워두시고요. 여기다 밑줄 쳐도 외워야 돼요. 그죠? in response to. 알겠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the board of directors가 주어고 이게 agreed가 동사잖아요. 자, 근데 ABC가 다 부사어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agreed를 수식하는 말인데 ABC를 쓱 보는데 readilly가 보인다. 이건 아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readily agreed가 이게 수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수거라기보다는 사실 이 readily라는 뜻이 첫 번째는 easily and quickly라는 뜻이 있어요. easily and quickly. 그럼 보통 어떻게 쓰냐면 readily available 많이 쓰죠. readily available 하면 아주 이거는 readily available 하면 요거는 아주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willingly라는 뜻이 있어요. willingly 기꺼이죠. 그럼 기꺼이는 보통 어글이에요. 그러면 아주 기꺼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글이 보고 readily 보이면 짝꿍이다 하시고 해석 살짝 해보는 거죠. 그럼 보드 디렉터가 기꺼이 그 내용을 동의했다.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답이 D번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용 표현을 그래서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런 관용 표현을 어디서 선생님이 보면 좋습니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수업에 오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 드리는 자료와 함께 공유를 하면 되는데 수업에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안 저 수업을 만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이코너 학원에서 나온 어휘집이 있어요. 그 보라색 보케블러리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런 어떤 소개를 해드리면 그 이이코너 학원에서 나온 보라 색깔 그 아이크 보케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단어나 예문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통함기 표현이라는 게 다 기출 표현이고 거기에 있는 표현이나 뭐 통함기 표현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책들 뒤에 보면 이렇게 막 묶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좀 외우세요. 그것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관용 표현을 총망라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이코너 학원에서 나온 보케블러리 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정 없으시면 다른 뭐 토익 관련된 그 보케블러리 집을 사시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사셔가지고 이렇게 외우세요. 좀 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고로라도 구매하시면 되니까 사셔가지고 좀 외우셔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러시면은 좀 아마 이런 게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내 말은 머릿속에 그런 관용 표현이 좀 들어있어야 필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걸리는 거야. 아시겠죠? 좋아요. 30번. 30번 문제는 ABC 나왔는데 일단 동사 자리는 분명합니다. 앞에 보니까 주어가 나왔고 여기는 이제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이 전치사 to가 붙었죠. 그러면 동사가 일형식이거나 아니면 PP여겠죠. 삼형식이라면. 근데 동사가 다 삼형식 동사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be invited to를 쓸 수 있고 be appointed to를 쓸 수 있어요. 근데 invited to는요. 뒤에가 뭐가 오냐면 파티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어디에 초대받는 거예요. 어디에 초대받다. appointed는요. 뭐뭐로예요. 그러니까 보통 뒤에는 뭐 포지션 같은 게 와요. 그 자리로 임명되는 거니까요. 뒤에는 보니까 프레지던트예요. 프레지던트는 파티가 아니라 요거는 장소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 직책으로 임명되다는 답은 D번이 되겠죠. 이건 뭐 간단한 문제죠. 그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31번 문제. 31번 문제는 여기 이제 아들을 갖고 쫙 물어봤으니까 이 아들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자, D 아들은요. 앞에 더가 붙었죠. 어나들은 앞에 언이 붙었잖아요. 이 두 개 차이하고 똑같아요. 더는 딱 지정된 한 개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데 딱 한 개만 다른 거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그 나머지 다른 한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해석을 나머지 다른 하나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나머지 다른 하나. 어나들은 어는요 부정관사죠. 그러니까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았던 불특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다른 하나를 얘기해요. 이게 아무거나냐 아니면 나머지 하나냐가 바로 어나들과 디아들의 차이입니다. 이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명사로 쓰이는 거니까. 여기 어차피 명사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치아들은요. 요거는 서로인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A하고 B의 개별적인 상태로 서로 써요. 개별적으로. 각기 서로
A하고 B 사이 서로서로. 너하고 나하고 서로서로. 근데 그거 말고 서로서로가 집합이에요. 집합. 단체. 집합이나 단체가 서로서로일 때는 원어나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명이 있더라도 A, B, C, D, E가 있더라도 얘하고 얘의 관계, 얘하고 얘의 관계, 얘하고 얘의 관계, 얘하고 얘의 관계, 얘하고 얘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치하들이에요. 이치하들. 근데 이 전체 그냥 이 집합의 어떤 이 단체의 관계, 단체가 서로서로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원어나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원어나들. 개별적으로 얘하고 얘, 얘하고 얘라고 얘기하면 이치하들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일단 명사로 쓰이는 거니까 다 가보니까 앞에 successful 멀저를 위해서는요. 성공률 멀저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일단 important 나왔으니까 뒤에 여기 should 센터인 거겠네, 그죠? 아까 했던 거니까 동사원형. anyway,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대요. 근데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서로서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럼 서로서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두 회사니까 두 회사가 각각 얘하고 이 회사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는 얘기지. 답은 당연히 이치하다 되겠습니다. 어차피 둘이라면은 각각밖에 안 되니까 이치하다. 괜찮았어요?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치하다. 32번. 32번은 even though 부사절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despite 전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그러나지만 얘는 등, 위 접속사. 특징은 문두는 안 쓰니까 일단 X예요. moreover는 그냥 부사. 게다가라는 뜻이죠. 게다가. 여기 자리는 뒤에 명사 앞자리니까 전치사죠. 이렇게. 맞아요? 이 that은 이 팩트와 동격의 that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나왔으니까 overnight delivery will be expensive라는 이런 어떤 문장에 대한 접속사는 that이 있고요. the fact와 함께 쓸 수 있는 게 접속사니까 답은 despite예요. 게다가 despite the fact that이라는 게 하나의 표현이죠.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외워도 되죠. despite the fact that. 다른 말로 despite the fact that이 바로 even though죠. 그죠? 오케이. 자, 33번으로 가도 되죠? 33번. 33번을 보니까 여기 앞에 이제 펀드가 있는데 펀드 다음에 뒤에 캠페인이 나왔습니다.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예요. 여기 ing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다 raising을 골랐다면 재수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raising이 명사도 될 수 있어요. 물론 ing도 되지만 그래서 fundraising이 하나의 단어예요. 사실은 fund raising. 그래서 fundraising 하면 이게 자금 모금 행사죠. 모금 행사. 여기 뒤에다가 캠페인이나 아니면 이벤트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전체가 한 단어로 모금 행사를 우리가 the fundraising 혹은 the fundraising event, the fundraising campaign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단어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raise라는 또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raise가 명사가 되면요. 이런 모금 행사 같은 뜻이 아니라 이건 임금 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의 동의냐면 pay raise의 동의어니까 여기서 쓰는 말은 아니죠. 그죠? 여기에 쓰는 말은 이제 그 캠페인이니까 뭐 이거는 뭐 펀드레이징 캠페인이죠. 말 그대로 뭐 모금 행사 같은 건 자선 경매 행사 이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냥 raise는 I gotta raise 했을 때 그 raise는 그 임금 인상의 raise니까 여기에서는 임금 인상이 갑자기 들어가진 않겠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C번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34번은 자 여기 뒤에 to가 나오고 뒤에 take charge of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to 부정사죠. 사실 그죠? to 부정사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부사밖에 안 돼요.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사의 위치 중에 알아야 될 것 중에 이렇게 이런 거죠. 동사원형. 이 사이 부사 자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당연하죠. 투부정사인데. 혹은요,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동명사 올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 사이도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요. 즉, 동사원형이나 동명사 같이 동사류를 수식하는 건 다 일단 부사 자리입니다. 물론, 요 앞에도 부사 자리예요. 왜냐하면 투부정사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거 외에도 비동사하고 PP 사이, ing 사이, have하고 PP 사이, 혹은 조동사 더하기 동사원형 사이, 요 사이에 부사를 고르는 문제는 매달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매달 나와요.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을게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확 걱정이 되네요. 근데 거의 나와요. 한 문제만 나온 거다. 보통 두 문제 이상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구조로 푸는 거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두시고요. 35번 문제. 35번 문제는 여기 앞에 비동사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whether이라는데 이 whether는 대표적으로 명사절 부사죠. 물론 부사절도 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명사절입니다. 뭐인지 아닌지. 그럼 목적어가 있는 거니까 비동사 다음에 ing, 능동의 동사가 와야겠죠. 삼형식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바로 이 consider인데 consider은 삼형식 동사도 되고요. 오형식도 돼요.
그럼 삼형식일 땐 뜻이 뭐냐면 바로 심사숙고하다. 그죠? 혹은 뭐 고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형식일 때는 A, B가 와서 A를 B로 간주하다는 뜻이고요. B가 명사면은 앞에 A하고 같은 말이 되고요. 형용사가 되면 A가 B라고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되니까 어쨌든 A를 B로 간주하다는 뜻이 있어서 이럴 때는 regard A as B하고 같은 말이 돼요. regard A as B. 그럼 이제 이렇게 쓰는 말인가 이렇게 쓰는 말인가 딱 달라지는 게 오형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 considered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A가 나오면 A, B considered 다음에 여기에 B가 이렇게 목적 보호가 붙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목적어였겠지? 그럼 이 목적 보호가 예를 들어서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명사가 되면 얘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일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r. Kim은 is considered 그죠? Mr. Kim은 considered 뭐로 됩니까? 여기 만약에 the best teacher 최고의 선생으로 간주되어진다 할 때는 비동사 다음에 considered 와도 뒤에 명사가 오다는 얘기 내 말은.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절이 왔다 해서 무조건 간에 앞에 ing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consider은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얘하고 얘는 아니겠지만 얘하고 얘를 놓고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걔네들이 투자할지 말지를 고려하거나 심사숙고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A인 거지. 그냥 뒤에 명사들이니까 뒤에는 앞에는 능동이라고 하고 고르지 마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나왔으면 PP가 답이니까요.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죠? 수능이 전 답이 맞았는데요. 답만 맞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답만 맞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풀었느냐가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36번 가죠? 36번은 A, B, C, D가 쭉 나왔는데 자, 다 명사 다음에 올 수 있는 형용사니까 해석해 볼게요. 앞에 갑니다. any item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뒤에 more than the 20kg minutes니까 이거는 하나의 명사가 돼서요. 20kg 그 리미트, 그러니까 뭐야? 제한이죠. 한국말로 바꾸면 20kg이 아니라 미안해. 그 미터가 아니라 20kg 제한이죠. 이 제한을 어떻게 하는 아이템은 말이죠. 뭐 한대요? They will be charged an additional fee. 이 charge가 사형식 동사가 돼서 이거는 부과받다는 뜻이 돼요. 무엇을 부과받다. 간접 목적어가 주로 나오면 be charged가 부과받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charge가 여기 잠깐 charge 얘기부터 할게요. charge A to B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A를 B에게 부과시키다예요. 근데 이 charge가 3형식 말고 4형식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charge BA예요. 그럼 뭐야? B에게 A를 부과하다는 뜻이 돼요.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되면 재밌어지는 거죠. B는 B charged A니까 A라는 사람은 B를 부과받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부과받다. 설명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부과받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죠. 그들은 그 요금을 부과받을 겁니다. 이 뜻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요금을 부과받는 거야? any item. 그 아이템에 대한 조건이 나오겠죠. 조건이 뭐겠어요? 20km 제한을 넘기는 거겠죠. 근데 무게 제한이니까 당연히 딥의 weighing이에요. 무게가 더 나가는. 20kg보다도 더 무게가 나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weighing이 문맥상 말이 돼요. carrying은 일단 킬로그램을 드는 게 아니라 일단 carrying은 뒤에 백 같은 게 나오겠죠. 가방을 나누는 거고 아이템이 백을 나누면 그게 아니죠. 승객이 passengers가 carrying 아이템이죠. carrying luggage고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37번. 여기 after라는 접수 다음에 주어 동사 자리니까 뭐부터 합니까? 수, 태, 시 순서로 볼게요. 자, 수일치 갑니다. 앞에 주어니까 3인칭 단수 다 됐네요. That's okay. 태,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의 3형식. 능동 몰라요? 수동 지웁니다. 수동 지웁니다. A하고 C가 남았어요. C, 아까 말했습니다. C제는 뭐가 있다고요? 단서 있어요? 없어요? 또 없다고 그래라. 단서가 없습니까? 있죠. 자, 아까 after 괜히 동그라미 친 게 아니에요. after는 시간의 전과 후를 말해주는 건 다 단서예요. 시간의 전, 후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동사를 우리 A 동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있는 동사인 Miss Gladwell Eliminated이라고 하는 동사를, 요 3형식 동사를 우리는 B 동사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시간의 순서를 말해주는 거니까 화살표 한번 그려보고 여기를 과거, 여기를 미래라고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A 동사 한 이후에 B 동사 한 거잖아요. A 동사 한 after A니까 after A, B 한 거잖아요. 근데 B가 지금 시제가 뭐예요? eliminated라는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면 과거보다도 전에 했던 과거는 A는 뭐예요? 당연히 과거거나 대과거인 had pp를 써야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얘기니까 답은 joined가 돼요. 어떤 사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had pp가 나와서 had joined와 그냥 joined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과거나 대과거는 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과거. 괜찮죠? 예. 괜찮아요? 괜찮아야 돼요. 38번. 38번 문제는 여기 보니까 일단 A, B, C, D가 단어가 다 다르죠? 다 단어가 다른데 뒤에 보니까 전사 full가 나왔으니까 몇 번 순서? 이름 순서 고르는 거죠. 지금 다 동사인데 이렇게 묶여지는 거죠. 200불을 초과하는 모든 그 purchase는 공짜 쇼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답은 D번. qualify가 일형식 동사인데다가 qualify full 하면 뭐뭐의 자격을 갖추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외워두세요. 괜찮죠? alright. 자, 그럼 해석하는 문제니까 쉬웠고 39번 문제. 요거는 in order to take인데 요것도 되게 쉬운 문제인 거 알아요 혹시? take 다음에 여기 of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advantage예요. take advantage of 하면 무엇을 이용하다는 뜻이죠. 이용하다. 사실 약간 이용에 먹다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merit하고 advantage가 비슷한 말처럼 보였잖아요. 네, 내용상은 둘 다 장점이니까 이 비슷한 말이지만 take하고 of 사이에 들어가는 건 얘밖에 안 되니까. 이거 수거야. 즉 관용 표현.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이고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괜찮아요? take 나온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take something into. 밑줄 쳐요. 여기 뭐가 와요? 무조건 account나 consideration. 왜요? 이 전체가 보니까 관용 표현이야. take something into account, take into something consideration. 다 뭐죠? consider이야. 아까 했던 심사숙고하다, 고려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이고 모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문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알겠죠? 아까 내가 그런 거 외우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거라도 외워. 40번 문제. 40번 문제는요. 여기 이제 해석하는 문제, 명사 어휘 문제인데요. 뒤에 관계를 볼게요. 관계 이게 중요한 말이야. 월드컵이에요. 2018년 월드컵을 위한 something이 아직 결정이 안 됐대요. 그럼 월드컵을 위한 뭐가 결정이 안 됐겠어요? 장소가 결정이 안 된 거겠죠. venue 장소잖아요. array는 배열이에요. 배열. 어떤 그 열 맞추는 거. 월드컵을 위한 이게 아니지.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은 장소나 뭐 주제곡이나 무슨 뭐 나라나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venue가 어떤 그 장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41번부터 시작할게요. 141번 문제 보니까 A, B, C, D가 permitted, permitted. 요거는 이제 일단 86기도 하지만 사실은 품사 문제죠. 밑줄 지면서 앞뒤를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a valet parking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게 아까도 봤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이제 is requir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주어냐? 아니면 is 앞에가 여기 주어가 되냐? 근데 어쨌든 여기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사실은. 뭐가 끝나야 돼? 여기서 명사가 하나 더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parking이 require 되는 게 아니라 뭐 parking permit이 require 되겠죠. 앞에 어가 있잖아요. parking이 아니라 permit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명사가 붙는 복합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A번의 parking permit이에요. parking permit은 주차 허가증이라는 뜻입니다. 주차 허가증. 좋아요. 42번 문제는 앞에 쭉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monthly, annually, shortly, recently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앞에 내용을 살짝 보니까 you must complete a new application. 새로운 어떤 애플리케이션 앞에 어가 붙어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신청서예요. 신청서. 가사명사일 때는. 그래서 그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사도 중요하죠. 작성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for a disability 그 장애인이죠. 장애우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reserved parking space. 그래서 자, 이게 뭐 장애인들은 그 파킹랏을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스페이스를 네가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disability reserved parking space니까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disabled parking lot, 이거 뭐라 그러죠? 장애인 파킹 구역, 그 구역을 위한 그 새로운 신청서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작성해야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얼마 만에? 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작성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기를 그 reserved spaces가 are valid for up to one full employment year라고 했으니까 one year가 최대치니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답이 annuall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뿐만 아니라 앞에까지. 항상 아시겠지만 그 Part 6는 그 문제에 대한 그 단서가 그 줄에 없으면 그 앞에 혹은 그 뒤에 다른 문장 속에 단서가 퍼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3번. 43번은 뭐, 요거는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란 얘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Monday through Friday입니다. 다른 말로는 Monday to Friday도 괜찮고요. Monday through Friday도 괜찮다. 이건 같은 말이죠. 좋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44에서 60번 문제. 44번 문제 보니까 ABCD가 일단 동사가 나왔군요. 동사, 일단 아닌,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볼까요? 대절 다음에 유니까 뒤에 동사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동사가 아닌 얘는 지울게요. 그러면 얘인데, 일단 participate는 일형식 동사라서 수동태가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일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고. 그러면 A번 아니면 B번입니다. 뭐만 달라요? 얘는 과거하고 얘는 미래니까 시제가 다르죠. 시제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제에 대한 단서가 Part 5하고 6는 다른 게 Part 5야 그 문장 안에 있지만 Part 6는 그 문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문장부터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아니면은 문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뒤에 next month라고 나왔으니까 답은 D번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next month가 안 나왔잖아요. 그 문장을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말 뒤에 말을 다 따져봐서 보는 거고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앞에 동사가 과거니까 뒤에 동사도 과거다. 앞에 문장의 동사가 과거니까 뒤에 문장도 과거다. 접속사 앞이 과거니까 접속사 뒤도 과거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시제 일치를 시키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내용상이에요. 문맥상 혹은 날짜를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여처럼 그냥 직접적인 단서가 있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무슨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다. 이건 완전 틀린 겁니다. 그걸 주의하세요. 그렇게 문제 푸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조심합니다. 자, 45번. 이제 ABC 보니까 나 여기는 뭐 전사 자리인데요. 앞에 내용을 보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you are advised to 뭐 할 것을 그 충고를 받냐면 get there 거기 가래요. 뭐예요? 9시 어떻게 가래요. 근데 within은 뒤에 기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9시라는 시점과 쓰지 않겠죠. along도 뭐 함께니까 말이 안 되겠고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9시 이후에 가냐 9시 전에 가느냐 이 말이죠. 근데 뒤에 내용이 so that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You can set up your booth and be prepare early. 미리 일찍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찍 가라는 얘기니까 9시 전에 가라는 거죠. 설명 좀 이해돼요? so that이라는 말이 그래서 뭐 하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네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일찍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시간 전에 도착하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C번이고요. 46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여기 있는 게 앞에 내용을 보여. There will be a lot of media outlets during the show. 쇼 동안 미디어 아울렛이 많대요. 아울렛이라는 것은 이제 미디어 방출이니까 미디어가 이제 많이 와서 이제 촬영을 한다는 얘기겠죠. 취재를 한다는 얘기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났고요. You will get lots of free national publicity on the news. 뉴스에서 여러분 많은 어떤 publicity, 어떤 뭐 이렇게 그 광고 같은 거, 그러니까 노출이 된다는 얘기겠죠, 일종의.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문장이니까 접속사. 접속사 되고요. 접속사 되고요. 얘하고 얘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so as는 so as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만 얘를 이렇게 강조하는 강조사로 쓸 수 있고요. as well은 접속사가 아니야. 부사예요. A 아니면 B입니다. 근데 A는 so는 그래서라는 뜻이고요. as는 뜻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because, 두 번째 when, 세 번째는 뭐뭐한 대로. 그럼 해석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마 많은 어떤 퍼블리시티를 너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 말이죠. 어떤 공짜로 어떤 그 내셔널 퍼블리시티니까 공짜로 어떤 전국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노출, 어떤 공공에 노출되는 거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은 그런 기회가 있을 거란 얘기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 답은 A번의 so가 되겠습니다. 그죠? as가 오면 as라는 말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요. as there will be a lot of media outlets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접속사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설명이 됐습니까? 자, 47번. Congratulations on. 수고해요. on이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전사입니다. 그래서 너의 appointment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로 하면 as president university의 총장이 됐나봐요. 그래서 축하한다. Congratulations on. 48번. 이게 이제 맨날 바로 해석하기 시작했냐면 여기 뒤에가 이제 동사 자리니까 주어 동사를 골라야 되니까 나는 잘 알고 있대요. Passion in dedication. 네가 보여준 어떤 열정과 그 어떤 그 헌신을 잘 알고 있대요. That you가 보여준 헌신이겠죠. 네가 뭘 하는 거야. 근데 뒤에 to your work니까 너의 직장, 너의 업무로 네가 뭘 한 겁니까? Place A to B예요. Place는 A on이죠. 그죠?
어디 위에다 놓는 거니까. adjust는요, adjust 다음에 이제 to가 붙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adjust oneself to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형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adjust to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삼형식이에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된다고.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지금. 생략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받으면 이건 아니겠죠, 그죠? 앞에 있는 dedication인 oneself는 아니니까. bring A to B는 A를 B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어떤 열정과 dedication을 너의 작업에 항상 가져가다 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겠군요. 그래서 bring A to B가 정답입니다. 요거와 관련된 수거도 있죠. bring a halt 이거 다시요. 읽어볼게요. bring A to a halt. 이런 표현은요, A를 홀트 상태로 가져가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정지시키다는 뜻도 있죠. 참고하세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49번 문제는 요게 너무 administration을 내가 뭐 해주냐 이 말인데 요즘 주의할 게 봐요. 앞에 보니까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이렇게 나오고 in the future and doing what I can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냥 make를 골랐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아닙니까? 이거예요. 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맞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 can make가 일단 O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your administration 목적어, great success는 목적 보호가 돼서 make A, B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냐? 앞에가 지금 what이잖아요. What I can make A, B. 이거 돼요? 틀렸죠. 왜요? 알다시피 what이라는 것은 명사절 접속사이면서 아까도 우리가 해드렸지만 뒤에는 무슨 문장이 해야 됩니까?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불완전 문장과 함께 쓰는 말이야. 이 what은. 그러니까 what이라는 명사절 접사는. 근데 뒤에가 어때요? 그러면 여기 완벽한 문장이었잖아요. 목적어, 목적 보호까지. 이렇게 쓰지 않아요. 헐, 그럼 선생님 뭐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요? 이게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영어 답을 뭐라고 그래요? Yes, I can speak라고 그래요? 아니면 Yes, I can하고 끝날 수 있어요? 네, Yes, I can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즉,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라면 앞에 무슨 동사인지를 말해주는 게 있다면 생략할 수 있는 게 바로 can이나 do나 will이나 may 같은 조동사의 특징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이거죠. doing what I can 했으니까 do what I can은 do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동사가 만약에 I do what I can do 이거 말은 나는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할 때 I do what I can do 하는데 여기 do를 또 쓸 필요가 있냐고. 내 말은 또 쓸 필요가 있냐고요. 안 써도 돼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죠. do what I can. I can I do what I can do 다음에 do는 생략한다고. 설명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여기서 끝난 거예요. 문장이. 그러면 문장이 끝났으면 뒤에는 뭐가 옵니까? 문장이 끝났으면 여기 이제 doing 다음에 what I can까지 문장이 끝났으니까 뒤에는 부사가 와야 돼요. 그건 그냥 뭐가 돼요? to make 이렇게 나와야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이 to make예요. 49번 괜찮아요? 어려운 문제죠? 주의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50번.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이 동영상의 특징이 뭡니까? 뒤로 rewind 할 수 있죠. 다시 돌려가 좀 들어보세요. 자, 150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동사 어휘가 나왔습니다만, Douglas, it's a shame. 그죠? About your something. 그죠? 그거에 대한 거 정말 이거는 정말 shame이란 얘기죠. But I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야? 너의 something이 shame하다는 얘기는 뭐야? 네가 조이닝 한 거예요? 우리한테 조이닝 하는 게 shame한 걸, 이거는 나쁜 말이라네요? 네가 우리 팀에 오다니 정말 창피하다. 이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겠죠. 너의 도움이 shame이야? 너의 living이죠. 이걸 living 뭐야? 네가 떠나다니. 정말 such a shame. 너 같은 사람을 놓치다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C번이겠죠. 그래서요. 여기 smaller company는 certainly put you in a higher position과 거기는 더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가게 되는 거 너무나 shame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가서 잘 되길 바래. 그래서 저는 네가 few documents에 이제 사인할 것만 남았던 것 같아. 자, now 이 폼을 A, B, C, D 함으로써 이 말이죠. by 더하기 ing 목적어가 되겠죠. 함으로써니까 답은 signing. 괜찮죠? 너는 agree not to reveal. 너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거야. 어떤 confidential company secrets. 우리 회사의 어떤 회사의 비밀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거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니까 여기 쭉 나왔는데
다 접속사죠. however만 우리가 아까 봤던 독특한 접사예요.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접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자체가 그냥 부사가 된다고 했죠. 그러나라는 뜻에. 근데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는 나왔습니다만 형용사 부사가 앞에 도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얘는 지우고 요 중에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 하면 요 정도부터 볼까요? It is not mandatory. 어떤 것은 필수는 아니래요. That you sign. 네가 사인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래. But I recommend it. 나는 그렇지만 추천한대요. Legally, 법적으로 당연히 We are not obligated to give any worker severance pay. 그래서 너한테 어떤 그런 페이를 할 의무는 없대요. 그래, 법적으로.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근데 they are fired as a result of the mass layoff. 그래서 아주 뭐 대량 해고의 결과로서 해고된 게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any worker severance 그 pay,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일종의 그 위로금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 severance pay라는 그러니까 severance pay를 내가 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답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래 해주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 앞에는 뭘 해주겠대요? 우리가 in return으로 give you 8 additional weeks pay를 주겠다는 얘기죠. 일종의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야. 뭐로써? to 2 weeks severance로서 네가 받을 금액에. 그래서 요거에다가 더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2주치만 돈을 주는 건데 8주치를 더 준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원래 법적으로는 줄 필요 없어. 대량 해고 같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너한테 그런 severance pay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내가 특별하게 주는 거야 라는 말이 되니까 답은 unles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2번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푸는 문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그냥 툭툭 문제를 푸시는 분들, 그러니까 토익에 익숙하신 분들이 오늘 아마 좀 여러 개 실수를 하셔서 틀렸을 겁니다. 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실수하기 좋은 그런 문제들은 어프로치적인 측면에 여러분의 그 필터를 하나씩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하나씩 필터를 걸쳐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신다면 조금 더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풀었던 50분 문제 잘 좀 복습을 하시고 오늘 나왔던 표현이나 배우셨던 모든 문법 포인트도 잘 기억을 하신다면 아마 이번 달 시험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는 2013년의 마지막인 12월 달 예상 강의 문제로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